네, 2022년 6월 5일 이정훈입니다. 미국 전략자산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전략자산을 키워라.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8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그 전날인 6월 4일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6월 2일부터 2, 3, 4, 4일까지인가요? 사흘간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해군이 항모 강습단 연합훈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항모 강습단,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비행기를 동원해서 치는 그런 부대입니다. 즉 함재기를 실은 항공모함하고 항공모함 세력하고 한국군 플리트 또는 전단이 같이 연합훈련했다는 거죠. 이렇게 한미 양국이 다국적 훈련, 이건 림팩이라든지 기타 동아시아 훈련 등에서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하는 훈련이죠. 다국적 훈련이 아닌 한미 양국 단독 둘만이 한 훈련에서 핵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2017년 11월은 그때는 북한이 화성 12형이죠. RD-250,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RD-250 엔진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백두산 발동기를 만들어서 ICBM 초기형을 만들어서 한참 위협할 때죠. 그리고 그걸 갖고 두 개 묶어서 화성 15형 ICBM도 만들어 시험할 때입니다. 이때 문재인 정부가 막 출범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때 문재인 정권은 겁이 나니까 미국한테 바짓가랭이 붙잡고 늘어지면서 한미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이루어졌는데 해가 바뀐 2018년 초에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남북관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해갖고 북한한테 추파를 보내고 북한은 바로 김여정이를 보내서 그때 1월인가 있었던 평창올림픽에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고적대 빰빠라 보내갖고 참가하면서 그 다음에 정상회담 가면서 생쇼를 했죠. 그렇게 해서 5년을 허비하는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ICBM 완성을 해서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5년을 허비하고 나서 지금 4년 7개월 만에 다시 한미 해군이 미국 항모를 동원한 항모 감습단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 다음 후속 기사를 보게 되면 실망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해군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림팩 훈련에 참가하죠.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마라도급 대형 수송함, 상륙함, 강습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마라도함 14,500톤짜리 하나 하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그 다음에 일반 구축함 문무대왕함 보내는데 이 전단이 하와이로 가기 전에 오키나와 동남쪽에 있는 미 7함대 항공모함 세력하고 같이 연합훈련을 해보고 하와이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미 해군 측에서는 상시전력이 나왔죠. 총전력이 나온 게 아니라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배가 가게 되면 가장 평시에는 근거리에서 호위하는 배가 있는데 이지스 순양함 엔티텀함 그 다음에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보통은 이지스 순양함 한 척에다가 이지스 구축함 서너 척하고 그다음에 호위함에서 6척 7척이 호위하는데 나머지 3, 4척 배는 다른 데서 작전하고 있고 최소 호위하는 부대만 참가해서 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특별한 훈련이 아니고 자기들도 해야 되니까 같이 해준 거죠. 군수지원함 비콘함이 참가했는데 비콘함은요 군수지원함은 뭔가 하면 항공모함에는 항공모함 움직이는 승조원 세력 또 거기서 항공기를 작전하는 항공 세력 해갖고 상당히 많은 병사가 있죠.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물과 식량이 많잖아요. 그거 공급하기 위해서 비콘함 같은 군수지원함이 따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육상과 왔다 갔다 해서 계속 보급합니다. 그 배는 늘 있는 배고 이 배는 또 순양함, 구축함 등 호위함한테도 식량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별 훈련이 아닙니다. 미군 측에서는. 근데 우리 측에서 설명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이 훈련을 하면서 방공전, 대잠전, 해상 기동 군수, 해양 차단 작전 등을 했다는 겁니다. 방공전은 뭐냐? 우리 이지스 구축함하고 일반 구축함이 같잖아요. 이 미국 레이건 하면서 F-18 또는 F-35 같은 전투기들이 뜹니다. 그런 비행기들이 우리 구축함으로 와주면은 접근해오면 우리가
레이더를 쫙 발사해서 발견해갖고 막 찾는 거예요. 그 중에 이지스가, 스텔스가 날라오면 잘 못 찾겠죠.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겨냥도 해보는 거죠. 우리의 대공미사일 쏘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대잠전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가고 있으면 그 밑에는 6척 정도의 미국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 따라 있습니다. 그 배들이 쭉 우리 함정 주위를 다가오면 우리가 수원화를 쌓고 하면 탐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폭레도 떨어뜨리는 연습해보고 반대로 쟤네들은 어뢰를 쏘는 연습도 하겠죠. 해당 기동군수는 뭐냐? 배가 장기간 작전하다 보면 식량 떨어지고 하잖아요. 연료 떨어지고. 그러면 군수지원함이 와서 보급해줘야 되는데 큰 바다에 가서 두 배가 이렇게 서로 마주 딱 대고 하려면 배 크기가 다르면 막 어느 가판이 이끌고 떨어지고 하니까 이건 못하지 않습니까? 배 크기가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쪽에서 뭐라 그럴까 야구공 같은 거를 끈을 묶어가지고 총으로 빵 쏩니다. 그럼 저쪽 배가 날아간 걸 탁 잡아요. 그 줄을 막 잡아당기면 로프가 넘어옵니다. 그쪽 로프를 이쪽에 묶고 그 로프를 통해 갖고 이쪽에서 물자를 막 보내는 겁니다. 그게 해상 군수 지원이에요. 이게 비행기끼리는 급유기가 날아가다가 꼬랑지를 쭉 내려뜨리죠. 어떤 관 같은 거. 그러면 그 밑으로 같은 속도로 전투기가 또는 비행기가 따라가다가 입을 탁 벌립니다. 그 구멍이 있어요. 그걸 탁 받아가지고 띄운 다음에 기름을 확 쏴주면 이 배가 받는 겁니다. 이게 공중급유입니다. 해상급유는 밧줄을 걸어놓고 줄을 통해서 물자를 막 보내는 거죠. 이 연습하는 거. 해양차단작전은 우리 구축함이나 미국의 순양함 구축함 중에 어느 한 척이 막 들어오면 이 배들이 주악 퍼져갖고 포위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늘 하는 훈련인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방공전을 하려면 비행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항공모함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우리 잠수함들은 대북 전선에 다 투입돼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여유가 있잖아요. 항공모함 호위 세력이 있으니까 해보는 거고. 해상 기동 군수도 우리의 천지급 군수함들은 늘 작전 들어가니까 못하는데 이렇게 먼 바다에 나갔을 때 미국은 비콘함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연습을 림팩 하기 전에 한번 예방주사 맞고 가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크게 자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해군이 전력이 약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런 훈련을 못한다는 얘기죠. 항공모함이 없으니까 미국 항모 전단을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요.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자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것도 안 했죠. 철저하게 안 했죠. 그리고 지금 분명히 보셔야 될 게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면 제가 누차례 말씀했습니다.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확장 억제를 미국이 제공한다 그랬는데 확장 억제든 확장이 없든 그냥 억제든 미국이 제공하는 건 딱 3가지입니다. 핵 우산, 2번째 정밀 타격, 3번째 MD입니다. 핵 우산은 뭐냐?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 핵을 쏘지 못하게 짓누르는 겁니다. 거기엔 2가지 방법이 있죠. 작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갖다 놨다가 북한이 할 때 대응하는 게 있고 미국 본토에서 ICBM으로 대응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핵우산을 제공하는 거는요. 모든 전제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쏴서 서울을 쏴서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15분 후에 미국이 평양을 초토화시켜서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니까 쏘지 마 이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쏴서 우리를 다 죽이고 미국이 쏴서 북한을 다 죽이면 한민족은 없어지죠. 그럼 누구 좋아요? 일본 좋고 미국 좋고 중국 좋죠. 우리가 다 죽을 바에는 북한이라도 살아남아서 한민족의 핏줄을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핵 전략에는 치명적인 우리 민족 공멸이라고 하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북한을 다 죽이고 우리가 사는 게 낫겠죠. 근데 이거는 미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먼저 쏴주지 않으니까. 정밀 타격은 뭐냐? 그 양쪽 다 한민족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북한이 우리를 쏴서 다 죽였을 때 미국이 핵이 아닌 토마호크로 북한을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물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도 죽을 수 있으니 쏘지 마 해서 밸런스를 잡는 게 정밀 타격입니다. 3번째는 뭐냐? 미국이 MD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아주는 건데 미국 MD로 한국에 와 있는 거는 성주의 사드 기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서울과 경기 지역은 못 막아줍니다. 그리고 1개 포대밖에 안 됩니다. 미국 MD도 100% 자신을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 KA MD는 더 허술하고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이 북한이 쏘려고 할 때 선제 타격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재명 등 민주당 세력은 안 한다고 했으니 참 웃기는 것이죠. 자, 그 선제 타격을 그럼 우리는 가능하냐? 선제 타격하는 경우에 북한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스텔스기라든지 정확한 초정밀 미사일이 필요한데 우리의 정밀 타격 수단은 어디에 있느냐?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미전사에 있습니다. 미전사가 3기 여단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쏘는 미사일들은 다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 땅에서 날아갑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스텔스 무기는 F-35A입니다. 현재는. 이 비행기들은 어디서 뜨느냐? 전부 다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서 뜹니다. 기지는 어딘 줄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럼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반도 남쪽만 바라보도록 초정밀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으면 선제 타격을 막을 방법이 있겠죠. 먼저 쏘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사사는 북한의 레이더망 안에 다 걸려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공모함이 있어서 F-35B를 탑재해서 서해나 동해 어디 가서 띄운다면 북한은 그쪽에도 레이더를 배치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북한이 잠수함을 지금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잠수함 만들면은 핵을 단 SLBM을 달고 동서해로 다 들어올 겁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공군에서는 북한만 바라보던 레이더 기지를 서해와 동해에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지금 부산에도 설치합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왜 이걸 설치하냐고 데모대가 있어요. 그 데모들은 도대체 어느 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 지키자고 하는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환경을 거론하는지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방어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데 북한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북한 핵미사일 갖고 있으니까 항공모함 보유하고 거기다가 F-35B 탑재하면 북한이 방어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격 원잠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핵은 못 실어도 SLBM 실어서 북한 때린다고 하면 북한도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략 자산인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육군이 득세하면서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한미 공조로만 풀겠다는 거예요. 자, 해군 필요하면은 저 나가서 오키나와에서 미군하고 연습해. 그거면 충분해. 니들 해봐야 도움도 안 돼. 이런데 사실 해군 입장에서는 이거 매번 미국이 응해주는 것도 아니고 구걸해서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우리가 이런 세력이 있으면 훨씬 더 북한 다루기 좋고 이 전력은 통일 이후에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데도 좋은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걸 하려면은 항모를 한다면 항모를 호위하는 기동 전단이 필요합니다. 기동 전단이 3개가 필요한데 그래야 3번 돌아가죠. 우리 1개밖에 없어요. 이 기동 전단은 3개 전단을 가진 기동 함대로 키우고 우리 항공사령부가 해군에 있는데 여기 F-35B가 들어와서 공군하고 같이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항공사령부를 키워야죠. 공격 원잠이 들어와서 잠수함 사령부를 3개 전단으로 키워야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세력이 있으면 미국한테 우리가 어필하는 게 많아져요. 왜냐?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진다.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면 중국이 대만을 치는 형태로 위기가 발생하겠죠. 그럴 경우에 중국 해군은 3개 함대입니다. 산동반도에 청도에 북해 함대가 있고 그 상하이 부근 양자강 하구에 영파라, 링보라고 하는데 동해 함대가 있고 저 해남도 부근에 우리 발음은 그게 딤자 겁니다. 딤강. 그쪽에 남해 함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우리 제주도처럼 그 밑에 해남도가 있는데 거기에 기동 함대를 두려고 해요. 그럼 대만과의 위기가 커지면은 이 청도에 있는 북해 함대가 내려와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긴장하게 되죠. 이때 대한민국의 함대가 중국 상해에서부터 이어도 제주도까지 쫙 포진해서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미국이 굉장히 땡큐 베리마치 하겠죠. 지금 터키가 나토 회원국인데 터키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자기네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영토가 있잖아요. 거기 조그만 해협이 있고 그 해협을 통해서 흑해하고 지중해가 연결되는데 거기를 자기네 허가 없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아무데나. 지금 러시아의 흑해함대 기함이 사령함이 우크라이나 미사일 맞고 꼬르륵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대서양 함대나 북해 함대에 있는 전력을 추가로 보내고 싶은데 터키가 일로 못 지나가 딱 틀어막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만 중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딱 틀어막으면 서해를 틀어막으면 중국도 죽겠고 미국은 땡큐 베리마치 하겠죠. 우린 이런 걸 토대로 우리 해군하고 너희하고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도 전략무기 갖도록 해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중국도 우리를 겁을 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갖고 IPEF, 인도 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한국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장관 중에도 국무위원 장관이 있고 보훈처 장관은 장관이지만 국무위원이 아니죠. 중국엔 국무위원이 적습니다. 외교부장 왕위는 과거는 국무위원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겸하고 있죠. 뭐라 그랬더라? 상당히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상당히 한국 윤석열 대통령 들어선 거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한미 대통령이 IPEF 참여한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 유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역시 왕이가 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윤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 대부분의 한국인, 특히 젊은 층들은 중국을 싫어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린 이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은 꽝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 외교부는 30년 전 양국은 냉전 족쇄를 풀고 협력의 세상을 열었다. 92년도에 한중 복귀했죠. 그래갖고 누가 덕을 봤어요? 그들이 덕 봤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계속 대한민국 수구려 그랬더니 문재인은 잘 수구렸죠. 윤석열 씨는 아직은 외교를 잘 모르고 문재인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말이 저쪽은 뼈 때리게 아픈 모양입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아파야만 북한의 핵을 가진 걸 제어하죠.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움직이고 압박을 가하고 중국이 북한 핵을 못 갖게 압력을 가하려면 지금 이스라엘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난 걸 기화로 해서 이란 때리겠다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미국도 이스라엘 달래기 위해서 이란 핵을 없애는 데 노력을 하게 되고 러시아도 뭐가 빠방 터지면 정신이 없을 거니까 이란에 대해 압박을 넣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중국하고 미국 대립이 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북한 핵 없애. 못 없애? 그럼 우리도 핵무장 할 거야. 이렇게 나가고 전략자산 키우면 미국이 긴장하면서 우리를 달래는 게 아니라 북한에게 압박을 넣고 중국도 한국 상대하기 버겁죠. 일본도 어렵지만 미국도 어렵지만 그럼 북한도 좀 가만히 있어. 김정은 칵 이렇게 가면서 김정은 붕괴시키는 걸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자산 키우라 이겁니다. 공격 원전 빨리 추진하고 F-35B 도입 추진하고 이건 공군기가 돼도 좋습니다. 한국형 항모 추진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민족 공멸을 막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제 생각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